네, 안녕하세요. 위크리드의 정승규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서 여섯 번째 단원인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놓은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이 과연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네, 특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여러 업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면서 지식재산권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 기업만의, 우리 기관만의 기술을 가져간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도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신제품 마케팅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많은 지식재산권이 다방면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요즘 홈쇼핑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옷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특허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특허 특정 번호를 나열하면서 현재 출원 중이자 등록됐다, 특허 기술이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특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신제품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가 그 첫 번째 예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규 특허를 출원할 때 용이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기존에 보유 중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허를 기존의 종전 기술로 활용을 하고 이 중에 일부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허를 심사하는 가운데 심사관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종류의 특허들을 다 선행 기술로 나열하면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변리사분과 함께 협의하시면서 특허 출원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와 같은 특허 거절이나 그 등록 거절에 대한 사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 두 번째는 바로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는 제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나 또는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특허로 기존에 있던 종전기술로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신기술을 이제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새로운 기술은 이제 신규 기술 개발로 이렇게 대체를 시키고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용화 기술은 응용화 기술로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신규 개발 기술로 매칭을 시키고요. 기존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상용화 기술, 즉 응용 기술로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상용화 기술에 적용을 했을 때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만 바꿔주는 것이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개발기관에서 특허를 이전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가
공동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우리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에 한해서 이 공동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기업이 흡수하고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관기관이 기업에서 꼭 고려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술이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인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업화 가능한 기술인가? 말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기업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경우는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가 가능한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꼭 도움이 된다라고 사업화 측면에서, 사업화 전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도 공동개발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이 될 수가 있고 또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업이 왜 그러면 공동개발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2,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기술을 다 사업화를 시키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업화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케일업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고 랩 스케일로 작게 했을 때보다 스케일을 크게 했을 때 훨씬 더 결과값이 다르거나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개발기관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공동개발기관 담당자 내지는 공동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와 함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도록 할게요.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개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특허를 공동 출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업체보다는 공동개발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곳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에 임박해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면 그 직전에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내기 직전에 공동 개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특허를 공동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동 개발 기관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에 너무 열심히 열중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공동개발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네 번째 방법, 바로 R&D 정부 사업 1년 후에 신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됐겠죠.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실험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개발기관하고 같이 특허를 출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모아져 있는 그 결과값을 가지고 기업이 또는 공동개발기관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아져 있는 그 결과값을 통한 특허 출원, 그와 같은 특허 출원 결과는 연차 또는 최종 보고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허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이
기존에 있었던 지식재산권을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자기가 있고요. 또 옆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똑같이 문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타자기로 쳐서 문서가 나오는 것과 노트북을 쳐서 문서가 나오는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겠죠. 이처럼 각 분야마다, 산업 분야마다 기술이 또 완벽하게 다르게 된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2, 3년 전에 있었던 신기술이 지금 업종에 따라서는 지금에서는 기존 기술, 종전 기술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서 차별점이 될 만한 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허 대비 진보 기술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이 하나에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회피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죠. 타자기하고 노트북은 전혀 다른 기술이지만 지금 각 분야에서는 이와 같이 명백하게 기술이 나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분과 담당 실무자분께서 잘 상의해 보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회피 전략 두 번째는 표나 그림으로 특허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처음 보시는 경우에 명확하게 종전 기술과 기존 기술과 신규 기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기존이나 개발 기술 간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 기업 기술의 특장점을 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값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데이터로 비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표나 그림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세 번째는 글씨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책 113페이지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그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림으로 확보될 수 없는 부분을 그러면 글자로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와 같이 네모 박스 안에 글자를 넣어서 이것을 마치 그림처럼 활용을 하고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지원 기술의 장점을 심사위원들에게 조금 더 강조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 여기 가장 그림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기존 특허 해가지고 10-0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허 등록 번호를 표기를 하는 것도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공식적인 결과값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10-0000이라고 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표기를 10 제대로 된 숫자를 통해서 등록번호를 표기를 한다면 누가 찾더라도 같은 특허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존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또 요약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 같은 부분들은 공식적인 데이터로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에게 현재 지원하는 기술을 이와 같이 비교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 하나는 일반 필름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의 그림을 담는 매체가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담았고,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메모리 카메라에 이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 카메라나 최신에 나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 모두 동일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기존에 있던 기술과 개발 기술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회피 전략에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원하는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는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허의 등록번호를 표기를 하고 여기에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다양한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 다양한 매체나 그림이나 표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기술과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항에서 기존의 특허와 다른 결과값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결과값을 청구항에 넣는 것은 굉장히 숫자로 우리의 기술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면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 그리고 공동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분께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특허 출원 방법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추천하고 있는 방법은 아닌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특허를 필요로 한다면 사업화나 상용화하고는 다르게 회사의 상장이나 기업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특허, 지식재산권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처럼 네, 결과값을 청구항에 넣어서 기존에 있던 특허에서 나오는 결과값과 다른 결과값을 범위값을 특허 청구항에 넣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R&D 정보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다는 점,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회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고 혹시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